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다혜 씨에 대한 문제, 끝날 것 같이 벌써 뭐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다혜 씨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.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. 불법적으로 오피스텔,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이용했다. 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.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?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사위가 즉 문다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 서창호 씨가 취업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대가로서 월급 같은 거를 받아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음주냐 아니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언론들이 특이한 것이 이 문재인과 관련돼 있는 이 뇌물 이 혐의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운전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묻히는 듯한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. JTBC 같은 뭐 언론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언론사는 심지어 마치 이제 그 이번에 그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택시 기사랑 부딪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 택시 기사랑 부딪혔었을 때 택시 기사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상해치상 같은 걸로 경찰은 적용시키려고 하냐? 경찰 수사가 지금 과도한 거 아니냐? 뭐 이딴 식의 기사까지 내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진짜 대한민국에서 좌파로 살기 좋은 것 같아요.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묻어줘. 죄가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묻어주고 죄가 뭐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더 묻어주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나 오늘부터 문재인 지지자. 나 오늘부터 이재명 지지자. 그러면 네 있던 죄도 다 사하노라 뭐 이런 것처럼 아무런 문제제기도 안 하는 거. 그게 좌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? 참 그런 거 보면은 속 편하게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좌파들의 위선성과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권한이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. 공권력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, 그렇죠?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미국을 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.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강력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제압시킵니까? 근데 그렇게 어떤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 그래서 경찰관한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네가 잘못했지. 어떻게 뭐 저런 사람을 갖다가 일반 시민을 다치게 만들 수 있냐? 너 해고. 이렇지 않거든요. 사회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? 공권력이니까 경찰로서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선진 국가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선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한 거는 쥐뿔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문다혜 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제가 진짜 기절할 뻔한 게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조사를 받겠다,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러면 떨려가지고만 제대로만 가지도 못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몇 날 며칠을 갖다가 막 밤이 막 새게 되고 뭐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냐고요. 근데 우리 문다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세 번 가까이나 문다혜가 그거를 거절했죠. 그랬더니만 검찰이 뭐를 또 제시했냐? 출장 서비스라는 거예요. 출장 서비스. 살다 살다가 저는 무슨 뭐 출장 세차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출장 검사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. 문다혜가 지금 검찰로 와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갖다가 방문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. 문다혜 집으로. 이게 뭡니까? 무슨 뭐 방문 판매도 아니고 방문 조사입니까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근데 그것조차도 문다혜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? 거절했다. 그리고 심지어 검찰 측에서 야 그러면 좋으니까 전화 통화해가지고 전화로라도 무슨 조사를 하자. 아니 이게 뭐 카톡으로 하겠다라고 하죠 왜? 무슨 뭐 전화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전화 조사조차도 문다혜 씨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 자체를 잘 보여주는 어떤 한 가지 예시라고 봅니다. 아니 도대체가 문다혜 얘가 뭐라고? 이게 뭔데 그냥 뭐 덩치 크고 문재인 딸이다 이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? 물론 좀 세 보이는 거는 좀 있죠 그렇죠?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가 줘 터지겠다.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은 있지만 그거를 제하고 얘가 뭐가 있는데요? 어떤 권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전체가 지금 문다혜 한 명한테 쩔쩔매고 있다라는 게 이거를 통해서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. 출장하겠다, 방문하겠다, 유선조사다 싹 다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강제로도 가가지고 끌고 나와야죠. 뭐 넘어뜨려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막 팔 꺾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데려오고 이 과정이 힘들려나 문다혜 같은 경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라도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지금 보여주는 얘기가 뭐냐? 그러면 안 하겠다 이거예요. 조사를 안 하겠다. 그냥 패싱하겠다.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문다혜가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강조해왔던 거는 나는 다른 조사는 받지 않고 서면 조사만 받겠다라는 거예요. 이메일 형태를 통해가지고 서면 조사만 받겠다라는 것인데 그 속셈이 뻔하지 않습니까? 서면 조사하면은
누가 썼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? 메일만 그냥 보내면 끝인 것이지. 문다의 그 주소로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. 그 조사를 변호사가 적은 것인지 딴 사람이 적은 것인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으며 그런 식으로 조사할 거면 뭐하러 조사를 하겠냐고. 그 참고인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검찰도 끝까지 서면 조사는 거부했던 것이고 문다인은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서면 조사를 고집했던 것이죠. 지 얘기가 혹시라도 뭔가 뇌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그게 있지 않을까. 변호사를 대동하고서 조사를 받겠다 이것도 아닌 것이고 나는 그냥 누가 쳤는지 누가 타이핑했는지 알 수 없는 서면 조사 말고는 안 받을 거야. 이렇게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문다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그냥 봐주기 하듯이 패싱하겠다?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. 검찰이 지금 입장을 내놓은 거를 보니까 이게 뭐 도저히 막 수사가 안 되고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다이가 토끼도록 토끼라는 말은 조금 이제 좀 저급한가요? 문달과 그냥 도망가도록 이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?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원과 뭐를 하든지 간에 이게 지금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사안인데 이거만큼 큰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? 거꾸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돈의 8촌 남이잖아요 남 사돈의 8촌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름을 팔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무슨 뭐 청탁을 했다 이런 식의 증언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됐겠냐고요.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냥 막 패싱하고 넘어갔겠습니까? 벌써부터 무슨 막 광화문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막 민주당만 튀어나와가지고 국정감사보다 난리를 치지 않았겠냐고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주변 사람들 이 이슈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국정감사다 특감이다 뭐다 하고 지금 특검이다 뭐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뇌물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창호의 그 게임 회사의 취업 청탁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것도 아니 게임 회사의 직원이 증언한 것도 아니고요. 당시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비서관 친노이자 친문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했던 그 사람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거기 뭐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.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.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내가 문재인한테 그런 식으로 청탁을 받은 걸 알고 있다. 문재인이가 그렇게 사적으로 서창훈 씨의 게임회사 취업을 위해 가지고 사적으로 청탁을 했소이다 라고 증언까지도 했어요. 만약에 이거에 반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. 대통령실 직원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명태균 봤어. 내가 명태균이가 그렇게 뭔가 시키는 거 내가 다 봤어. 이런 식으로 증언 한마디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. 상상이나 뭐 되겠습니까? 막 난리가 났겠지. 왜 이렇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잠깐 반짝 이 문다혜 씨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다가 지금은 또 싹 사라졌잖아요. 왜 문다혜 씨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안 합니까? 이런 식으로 살다가 방문 조사까지 받겠다 아니지 방문 조사까지도 거절하고 있고 서면 조사인지 메일 조사인지 카톡 조사인지 그딴 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인간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는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까? 정말 근본적으로 검찰 조사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답답한 게 뭐가 있냐? 경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피해 택시 기사가 상해가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진단서를 안 냈잖아요. 그렇죠? 경찰에다가. 근데 이제 여론이 뭐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? 처음에 같은 경우는 진단서 없으면은 뭐 상해치사상 이게 뭐 적용이 안 된다. 뭐 일단 그냥 개떡 같은 소리 했다가 막 여론에 막 그냥 역풍을 맞으니까 막 정신 못 차려 가지고 바로 이제 정신 차려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?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했잖아요.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했는지 그 내역도 확인을 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치사상까지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것이며 심지어 지금 피해 택시 기사도 다시 불러가지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. 경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정신이라도 차리는 거예요. 근데 검찰은 지금 어떤 죄를 또 보니까 아니지 또 이제 이게 또 잘못했네. 경찰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.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경찰은 또 정신을 못 차렸어. 영등포에 있는 경찰은 제가 볼 때 정신 못 차렸습니다. 이거 왜? 영등포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? 불법 이제 그 투숙과 관련된 오피스텔 그 문제를 수사하고 있죠. 이번에 단독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오피스텔 투숙객 3팀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대요. 3팀.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이 3팀이 어떤 3팀입니까? 채널A 기자가 가가지고 확인했던 사람이 3팀이잖아요. 그럼 경찰은 뭐 하냐고요 도대체가.
어? 기자가 거기 잠복해 가지고 24일이었나요? 지난 10월 2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잠복을 시작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다 확인해 가지고 세 팀을 확인했었잖아요. 첫 번째 팀 같은 경우는 남녀였죠, 남녀. 남녀 튀어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? 문다혜 씨 지인이다. 남자애가 문다혜 씨 지인이다. 이거 어떻게 예약했습니까? 나중에 얘기하시죠 뭐 하고 막 사라졌었고. 그리고 또 다른 팀도 있었고.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자기를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지가 예약한 게 아니라 친구가 뭐 예약해 줬다라고 하는 그 희한한 또 외국인이 있었고. 두 번째 팀이 또 누가 있었죠? 그때 이제 저기 50대 무슨 뭐 중년 여성이라고 하는 뭐 그 사람도 있었죠. 그렇죠? 그래 가지고 세 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은 뭐 다른 조사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거 말고 뭐 추가적인 얘기가 없습니다. 실제 묵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서야 확보하고 앉아 있습니까? CCTV도 2주치만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4주치 통째로 가져가 가지고 몇 명이나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지 다 정리해 가지고 빨리 이거 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으로 진짜 영등포 경찰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용산 경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영등포 구청도 지금 이제 정신 나갔죠, 그렇죠? 이거 뭐 그때 뭐였습니까? 공무원들이 찾아가 가지고 문 잠겼으니까 그냥 돌아온다. 저도 그러면 앞으로 에어비앤비 그렇게 하면 되겠네. 앞에다가 무슨 뭐 카메라 같은 거 달아놓고 뭐 이상한 희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뚝뚝뚝 하면은 그냥 없는 사람 척하고 하면은 그냥 계속 에어비앤비 운영할 수 있겠네요.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?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죠? 왜 하필 유독 이렇게 문재인 일가, 이재명과 관련된 거, 민주당과 관련된 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조치나 수사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왜 이렇게나 늦은 겁니까? 절대로 봐주게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주지검이 2년 가까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잖아요.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죠. 언제까지 문다혜에 대해 가지고 패싱에다 뭐다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둘 겁니까?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채 와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야죠. 서창호는 또 어디가 있냐고 도대체가. 서창호는 뭐 조사받았다는 얘기도 없고. 정말 국민들에게 법이 살아있다라는 거, 사법부가 살아있고 수사기관이 살아있다라는 최소한의 상식만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문다혜 톡 끼는 거, 또 얘기했네. 문다혜 도망치는 거, 서창호 도망치는 거, 그거 정말로 검찰이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